안녕하세요, 여러분. 몸마음TV입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소스, 부의 원천이라는 책인데요. 제목이 어마어마하죠. 부의 원천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책이 신간이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책을 소개하고 있을 거예요. 저도 출판사에서 책을 받았는데 제가 읽어보고 괜찮으면 소개할게요 라고 하고 받았어요. 읽어봤더니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들, 이런 얘기를 책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관심 갖고 있는 분야가 뇌의 가소성에 대해서 요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바로 그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러면 그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성공의 법칙, 더 소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바로 건강, 나의 뇌와 내 몸의 건강, 그리고 뇌의 가소성의 원리, 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좀 간단하게 이 책을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자인 타라 스와트는 정신과 의사이자 신경과학자로 지금은 이제 킹스 칼리지 런던 같은 학교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있고 많은 VIP들의 이런 리더십 교육을 하고 있으신 분인데, 이분은 원래 정신과 의사였어요. 30대까지는. 그런데 30대 중반에 어떤 시련이 다가오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신과 의사로 일하던 30대 중반, 나는 점점 더 불행해졌다. 오랜 근무 시간과 과도한 업무. 네, 의사들도 엄청난 과로한 업무에 시달립니다, 여러분. 꿀직업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환자들은 바뀌지 않으리라는 무력감에 시달렸다. 나는 인간의 고통을 무수히 목격했고 정신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 삶이 얼마나 가혹하고 잔인한지 목도했다. 무엇보다 정신과 의사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환자들에게 약물이나 입원 치료 이상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공감하는 게, 물론 제가 정신과 의사만큼 막 많은 환자들을 대한 건 아니지만 저도 잠시 미술 심리 상담 치료를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지금도 상담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로 이제 왔을 때 상담을 해주면 굉장히 에너지를 받고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치료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 돌아가요. 그런데 생활하던 대로 똑같은 환경 안에서, 변화되지 않은 환경 안에서 똑같이 생활을 하고 나에게 돌아오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도 방법이 이게 다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분도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고, 그때 또 남편하고 이제 이혼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과 의사였는데 상담사로 이직을 결심합니다. 그런데 의사였으니까, 의사라는 어떤 성공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상담사로 가는 게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완전 다른 분야인 거예요. 완전 다른 분야여서 다시 공부도 시작해야 되고 다시 어떤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커리어를 다시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을 놔야 되잖아요. 그래야 새로운 직업에 시간과 열정을 투자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당장 소득이 없잖아요. 30대니까. 그래서 이 의사라는 직업을, 이 튼튼한 직업을 놓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누구나 다 새로운 일을 선택할 때, 새로운 길을 선택할 때 무언가 내가 가진 거를 놔야 되는데 이게 용기거든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놓는 이게 바로 용기예요. 이 용기가 사실은 더 필요한데, 이분은 이제 이걸 놓고 새로운 정신 상담사로 이제 이직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많은 내 마음에서 할 수 있을까, 가능할까 하는 그런 의문들, 그것들을 어떻게 이겨내고
이렇게 성공한 상담사로 성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자기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바꾼 그 방법으로 또 컨설팅을 했더니 그 사람들도 잘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고, 정신과 의사이고 신경과학자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과학적인 근거들을 들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꽤나 디테일한 실천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 방법을 따라서 하면 꽤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의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건강, 예, 뇌의 건강, 그리고 몸의 건강. 이 건강을 일단 잡아야 내가 호르몬을 조절할 수 있고, 호르몬이 좋은 호르몬들이 분비가 돼야지 나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 이 감정 조절은 굉장히 중요한 이 끌어당김의 요소예요. 우리가 아무리 긍정적인 것, 좋은 것들을 계속 심상화하고 끌어당기려고 해도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그때 못 이겨내면, 그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버리면 그러면은 끌어당김이 실패하는 거거든요. 최대한 부정적인 감정에서 빨리 벗어나서 좋은 감정 상태, 긍정적인 감정 상태, 긍정적인 생각의 상태, 이것을 잘 유지하는 것이 사실은 끌어당김 법칙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걸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회복 탄력성이 좋으려면 우리의 감정을 잘 조절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감정을 잘 조절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호르몬들, 이 호르몬들을 좋은 호르몬들이 분비되게끔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몸 상태를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화학 물질에 대해서 우리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과 연관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도파민은 운동 기능을 향상시켜 주죠. 예, 근데 그뿐만 아니라 쾌락이나 보상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초콜릿 같은 거 막 먹고 싶고, 약물 중독, 소비 심리, 그러니까 과소비하게 하는 거, 충동 구매하는 것, 이런 것도 도파민과 관련이 있고,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들은 조절과 불안과 관련해 있어서 세로토닌 분비가 잘 안 되면 불안하게 되죠. 그리고 불행해지죠. 옥시토신은 사랑, 믿음, 유대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옥시토신 분비가 적으면 자꾸 사랑을 확인하게 되고, 네, 의심하게 되고, 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스의 잠재력이, 우리의 잠재력이 최대한 잘 발휘가 되려면 신경절달 물질을 분비하는 각각의 신경 경로가 균형을 유지하면서 활발하게 작동을 해야지 좋은 호르몬들이 잘 나온다. 그런데 이 좋은 호르몬들이 잘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자기 관리를 해야 된다. 첫 번째로 수면을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면이 부족해지면 일단 정신이 흐려지잖아요. 판단이 흐려지잖아요. 그게 이제 가장 즉각적인 거고, 수면 부족이 장시간 누적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알츠하이머, 비만, 당뇨, 치매 위험성이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뇌의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노폐물 제거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움직여서 활동을 하게 되면 배설물이 나오죠. 예, 똥과 오줌이라는 배설물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땀도 나고 뭐 이렇게 냄새도 나고 이런 게 다 배설물이죠. 그런데 우리 몸 안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흔히 운동하거나 뭐 스트레스 받으면 활성산소가 나오잖아요. 그것도 분비물이고, 어떤 그 단백질이 소화가 되면서 나오는 것, 그런 분비물들도 있어요. 그 대사 분비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몸 안에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이 미생물들과 체세포들도 다 살아있어요. 얘네들이 활동을 하면서 대사작용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분비물을 내보내는 것 똑같이 얘네들도 활동을 하고 일을 하게 되면 분비물을 내보내요.
뇌도 활동을 하게 되면 분비물들이 나와요. 근데 뇌의 글림프 시스템에 의해서 이 뇌의 노폐물들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7시간에서 8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면 시간을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잠을 자야지 건강한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룻밤만 잠을 안 자도 IQ 수치가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벼락치기를 하게 되면 하나라도 더 외우기는 했지만 이 초인적인 의지와 힘에 의해서 하나라도 더 머릿속에 넣긴 했지만 IQ는 사실상 떨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음식. 너무나 당연하죠. 음식은 가장 직관적으로 우리 몸에 넣어주는 재료이기 때문에 당연히 너무나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는 뇌에 매우 이로운 영향을 끼친다.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뇌에 좋은 음식들을 먹어주는 게 당연히 필요하고, 뇌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은 우리 몸에 좋은 재료를 넣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수분 섭취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 70% 이상이 수분이고 뇌의 78%가 물이에요. 예, 물로 가득 차 있고 그냥 물이 아니라 거기에도 영양 성분이 있습니다. 글리코 영양소 같은 정보 전달에 필요한 영양분들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체내 수분의 1에서 3%만 떨어져도 집중력과 주의력,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물은 관절의 윤활유 역할도 하고 영양소와 산소를 세포로 운반해서 중요한 생체 기능이 원활하게 돕는 그런 역할을 하죠. 왜 우리 몸에 수분이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겠어요?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물이 부족할 때 제일 먼저 타격을 입는 게 바로 주의력과 집중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쓰는 과제를 수행할 때 먼저 물 500리터를 먹은 사람과 먹지 않은 사람이 반응하는 속도가 다르대요. 얼마나 다르냐면 14%가 물을 먹은 사람이 더 빠르대요.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시시때때로 물을 보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은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잖아요. 근데 이게 목이 마르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이미 3%가량 탈수 증상을 나타내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목이 마르지 않아도 계속 물을 마시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물을 마실 때 어떤 물을 마신다? 따뜻한 물을 마시고 소금과 함께 따뜻한 소금물을 마시면 더 흡수가 잘 됩니다. 네, 그것에 대한 내용은 저의 물 마시는 방법 영상을 추천합니다. 산소 공급,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우리 생명에 꼭 필요한 산소. 예, 산소 공급, 호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운동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하는 유산소 운동을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뇌세포와 뇌 환경 풍부화를 좌우하는 게 바로 이 산소다. 운동은 산소를 늘려서 기존의 뉴런을 대체하거나 뉴런을 새 뉴런으로 뉴런이 왜 이게 발음이 안 되죠? 제가 교정을 잘못해가지고 입안에 공간이 좁아져서 발음이 조금 잘 안 되는 편이에요. 교정하실 분들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교정을 신중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뉴런을 새로 대체하거나 새 뉴런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때 신경회로를 구성하는 세포의 생존과 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이 산소래요. 예, 산소가 부족해지면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잖아요. 네, 그래서 산소는 이 운동을 통해서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내 운동량을 많게 해서 산소 호흡을 많이 들여보내 줄 수도 있지만 호흡 자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책에 없는 내용을 덧붙여서 얘기해서 이 내용은 책에 없는 내용인데 제가 보충 설명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보충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호흡을 바꿔서 호흡 방법을 흉식에서 복식으로 바꿔서 호흡량을 더 늘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련할 때 호흡을 신경 써서 하잖아요. 태어날 때, 아기 때는 복식 호흡을 했어요, 원래. 그래서 아기들 보면 배가 볼록 나왔다, 볼록 들어갔다 하면서 호흡을 하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 흉식 호흡으로 이게 바뀌어요. 예, 흉식 호흡으로 바뀌는데 이게 공기가 복식 호흡을 했을 때 더 많이 들어가요, 몸속으로. 연구 결과 걷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한 사람은 기억과 학습, 정서 조절을 담당하는 해마에 변화가 생겼대요. 해마의 크기가 커지면 나이를 먹어도 뇌세포가 위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걷기 운동 굉장히 좋아요. 만약에 인간이 딱 하나의 운동만 밖에는 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근육 운동보다는 걷기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근육 운동은요, 이게 튼튼하게 해주는 근육 운동은 치유하는 운동이 아니에요. 그거는 튼튼하게 해주는 운동이기 때문에 치유를 담당하는 걷기 운동 같은 몸을 활성화시켜주는 운동, 몸을 순환시켜주는 운동을 먼저 하고 몸의 대사가 활발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근육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근육 운동 먼저 하면요, 근육 잘 안 생겨요. 나이 들어서 근육 운동하면 근육이 잘 안 생기잖아요. 그때는 순환 운동이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양이 필요해요. 영양이 잘 들어가야 근육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잘 정리하라고 얘기를 해요. 주변이 지저분하고 복잡하면 내 뇌도 잘 정리가 안 되고요. 그런데 이게 서로 연관관계가 있어서 내가 건강이 안 좋고 뇌가 잘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주변 정리가 잘 안 돼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특히나 위장이 망가져 있는 분들은 집에 병적으로 뭘 싸놓습니다. 버리지를 못하고 병적으로 싸놔요. 그래서 내가 정리를 하려고 해도 정리가 잘 안 되는 성격이다. 그러면 내가 건강이 잘 안 좋은 상태다. 나의 뇌 건강도 안 좋고 나의 위 건강도 안 좋은 상태다. 그렇게 받아들이셔도 돼요. 이것도 또 하나의 컨텐츠로 제가 만들어서 올릴게요. 저도 건강해지고 나서 정말 주변 정돈이 잘 됐고 옛날 물건들을 버릴 수가 있었어요. 네. 이 책의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제가 이분은 굉장히 건강에 대해서 중요하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또 한 가지 뭘 얘기를 하냐면 내수용성 감각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내수용성 감각이라는 게 뭐냐면요, 나의 이 몸 상태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 몸은 이건 육감과도 관련돼 있지만 육감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건강과 감정, 행복을 대하는 가족의 태도가 내수용성 감각에 영향을 미쳐요. 표정 변화가 거의 없는 사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부모 아래서 아이가 자라면, 아이가 막 감정을 드러내면 괜찮아, 유난 떨지 마, 잔말 말고 그냥 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상처를 입어도 상처를 암시하는 신호를 잘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모한테 상처를 받았으면 내 몸이 경직되죠.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으면 내 몸이 경직되죠. 그랬을 때, 내가 지금 상처를 받아서 몸이 아파하고 있구나, 스트레스를 받았구나. 그랬을 때 내 그 스트레스 받은 감정을 내가 스스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아까 말했던 회복 탄력성이 좋아져요. 그래서 그런 것에 상처받지 않고 내 의사결정을 하고 성격을 만들어 나가는데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그런 것들을 무시하면서 성장하면 커서는 또 일하느라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또 무시하는 거죠. 뭐 이렇게 야근하고 막 이렇게 힘든데 몸은 막 피곤하고 막 만성 염증 상태가 되고 이런데 그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스트레스 풀려고 술 한잔 하게 되고,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뇌는 몸에서 뇌간, 시상, 뇌선염, 체성 감각 피질, 전대상 피질과 같은 하위 신경 영역으로 전달하는 신호를 끊임없이 통합해서 너무 덥다, 목마르다, 배고프다, 이런 간단한 단순한 피드백을 전달하기도 하고, 기분이 좋다, 긴장된다,
이런 감정적인 거, 복잡한 피드백까지 몸의 생리 상태에 대해서 세부적인 피드백을 내 뇌가 내 몸에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은 체온과 혈압 같은 활력 징후를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몸의 신호에 집중할수록 뇌와 몸이 더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몸에 관심을 많이 갖고 몸에서 어떤 느낌들이 일어나고 이거는 어떤 신호인지, 목마르다고 하면 물을 주고 배고프다고 하면은 밥을 주는 이런 단순한 행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분이 좋다, 나쁘다, 긴장됐다, 아니면 이완됐다, 이런 감정들에도 내가 집중을 하다 보면 실제로 내 몸이 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심장, 혈액, 폐, 피부를 비롯해서 위장, 비뇨기, 내분비계, 면역계와 같은 신경 경로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내가 그것에 더 집중을 하면 할수록 더 활성화돼서 순환이 더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수용성 감각이 발달하면 감기에 걸리기 전에 벌써 나 감기에 걸릴 것 같은데 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비타민 같은 거를 더 먹고 휴식을 좀 해서 감기에 안 걸릴 수가 있겠죠. 이런 다양한 미세 신호들이 면역계에서 부지런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몸의 신호들을 무시하고 지나가다 보면 작은 그냥 조금 쉬고, 그때 잠깐 쉬고, 그때 더 좋은 영양제 먹어주고 하면 해결될 것들이 점점 쌓이고 쌓여서 더 큰 병이 돼서 내 삶에 더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단순히 병이 들어서 내 삶이 망가진다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하게 되는 선택이나 느끼는 감정이나 하게 되는 말이나 행동, 이런 것들에도 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크게 결과적으로 보면 내 인생을 나비 효과처럼 작은 하나의 감정, 그때 느꼈던 작은 실수, 이런 것들이지만 합쳐져서 그게 나중에는 크게 나의 인생에 좌우를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내수용성 감각이 잘 발달하게 되면 육감도 더 발달을 하게 됩니다. 육감은 신경계와 연결이 돼 있어서 무의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이 육감은 사실상 우리가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발동하는 게 바로 이 육감이에요.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할 때는 우리가 논리와 근거와 이런 거를 총합해서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감정에 의해서 그것들을 결정하거든요. 그런데 이 육감이 잘 발달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중요한 순간에 좋은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육감이 잘 발달되지 않은 사람들은 갈팡질팡 하다가 결국은 안 좋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요. 이 육감은 아까 말한 내수용성 감각을 통해서 내 몸에 집중을 하면서도 발전이 되지만, 특히나 나의 뇌와 나의 장은 굉장히 연결돼 있다라는 얘기 요즘에 많이 들으시죠. 이 장과 뇌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19세기 중반부터 이미 논란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모든 과학은 처음에 딱 누가 발표했을 때 와 진짜 대박 이러면서 수용되지 않습니다. 기존 과학계가 그거에 대해서 수용하는 파, 반대하는 파로 나뉘어서 논쟁을 벌이게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죠. 지금은 장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고 면역의 70%를 관장하고 뇌 건강과도 굉장히 밀접하다라는 게 거의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유산균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고, 내장의 벽을 뒤덮고 있는 수백만 개의 뉴런과 되뇌 변형계 사이에 의사결정 필수 요소인 복잡한 통신 체계가 연결돼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뇌 영상을 촬영해 보면 소화기와 변연계를 연결하는 신경 경로가 찍힌대요. 예, 뇌 영상에 장과 뇌가 연결되어 있는 그 신경 경로가 명백하게 드러나게 찍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굉장히 우울하고 감정이 안 좋아요. 그러면 유산균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네.
제가 음양오행 금의 에너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폐, 대장의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린다. 그리고 굉장히 과도하게 다른 사람들을 동정하는 것, 예, 과도하게 동정하는, 내가 손해를 보고 내 인생을 망칠지라도 그 사람을 동정하는 마음에서 결혼을 한다거나 네, 그런 경우, 예, 내 인생이 망쳐질 정도로 누구를 과도하게 돕는다거나, 그 돕는다는 행위가 나쁘다는 거는 아닌데 그게 나의 장 건강에서 비롯된 그런 감정일 수 있다라는 거죠.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를 돕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과도하게 감기에 걸리거나 어디가 아프면 사고가 느려지듯이 장의 영양이 부족하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과부하가 걸리면 직관이 흐려집니다. 뇌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장 기능이 떨어지면 당연히 좋은 결정을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나빠져요. 네, 실제로 머리가 나빠져요. 그래서 알츠하이머나 치매나 파킨슨이나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어요. 세로토닌은 90%가 장에서 생성이 되는데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입니다. 예, 그래서 행복 호르몬이 아무래도 많이 나와야지 우리 몸에서 좋은 반응들이 많이 일어나죠. 세로토닌은 인슐린 생산량을 조절하고 체중 감소에도 연관이 있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 질환을 겪는 경우에 정신질환을 겪는 경우에 실제로 뇌가 다쳐서 정신질환을 겪는 경우도 있고 장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정신질환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예를 많이 적어 놨어요. 그런 것들도 읽어보면 좋고 이제 건강과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이 자꾸 잊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건강 유튜버입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얘기하는 건강 유튜버이기 때문에 이분이 이야기하는 그 건강과 뇌에 관련된 그리고 이 소스, 불을 끌어당기는 소스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설명을 했고요.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분도 이 영역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놨어요. 내가 몸이 준비가 끝났다. 자, 나의 몸이 준비가 끝났다. 나의 미래를 바꿀 준비가 끝났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끌어당김이라는 거는 뭘까라는 것을 이분은 뇌의 가소성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 부분에 공감을 하고 뇌의 가소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